여러분은 일기를 쓰고 계신가요? 오늘은 일기에 대한 생각들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외상성 기억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을 겁니다. 여름방학 동안 매일 환경일기를 쓰라는 숙제가 주어졌는데요. 어디 기억도 안 나는 기관에서 협찬한 전용 일기장도 받았죠. 자고로 일기는 일려야 제맛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사실 꾸준히 일기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생각했죠. 아니, 매일 양치질 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무슨 일기냐고. 맨날 학교 갔다 오고 숙제하고 밥 먹고 놀다 자는 것만 하는데 쓸 게 없잖아. 그래서 일기를 미뤘습니다. 검사한다고 하면 몰아서 썼고 불시에 검사라도 당하면 안 썼다고 앞에 나와서 맞기나 했죠. 그런 제게 더 과중한 임무가 주어졌으니 그게 바로 환경일기였습니다. 그냥 일기 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매일 그것도 환경보호에 관한 주제로 일기를 써야 한다니. 막막함을 느낀 저는 숙제를 미뤄버렸고 개학 3일 전이 되어서야 생애 최초로 야근을 하며 눈물나게 수십일치의 일기를 메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초등학교 일기장에는 맨날 오늘의 날씨를 적으라고 시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지난 날씨를 기억할 리도 없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더 이상 일기 쓰기가 의무가 아니게 되었을 때 저는 일기 쓰기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일기란 걸 다시 쓰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10년 후 저는 다시 일기장을 잡게 되었습니다. 바로 병영일기라는 놈이었죠. 병영일기는 군대에 가면 나누어주는 군생활 일기장을 말합니다. 다행스러웠던 점은 병영일기가 의무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처음 받아들 때만 해도 저 험상궂게 생긴 조교님들이 일기장 검사라도 하시나 싶었지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열심히 병영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뭐 같은 군생활의 참담한 실태를 낱낱이 기록하고 박제시키고야 말겠다는 반발감이 병영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둘째, 요즘은 휴대전화가 허용된다지만 제가 다닐 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각 잡고 있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어서 병영일기라도 열심히 썼습니다. 물론 나중에 상병장급 되어서는 싸지방이나 플스방, 노래방 다니느라 그마저도 관뒀지만요. 이렇게 일기에 관한 안 좋은 추억만 가득한 저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기의 진가를 알게 되어 어느새 저만의 비밀 사이트에 틈틈이 일기를 쓴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기 쓰기가 왜 좋을까요? 인간적 성숙에 도움이 된다,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 추억을 남길 수 있다, 글쓰기 실력이 향상된다 등 좋은 이유는 찾기 쉽죠. 그러나 그런 거창한 이유보다는 저는 일기가 그냥 매듭 같아서 좋았습니다. 일로, 취미로, 여행으로, 가족과의 시간으로 알차게 풀어놓았던 하루를 걸어모아 깔끔하게 매듭 짓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가 제게는 곧 일기 쓰기였습니다. 마치 저의 아름다웠던 하루를 선물 포장한 기분이 든달까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일기 쓰기를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일기보다는 블로그 관리가 더 좋았습니다. 누군가 본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겁니다. 제가 글을 올리면 좋아요가 눌리고 공유가 일어나고 댓글이 달립니다. 가끔 포털에 실리는 날은 도파민이 치솟는 날입니다. 타인의 관심이 너무 좋아서 또 글을 쓰겠다고 다짐하게 되죠. 하지만 일기에는 그런 것이 없더란 말입니다. 일기는 본질적으로 누구 보여주려고 쓰는 글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 여자애들하고 놀다 보면 다이어리 자랑을 들을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일기를 쓴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그 일기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트 모양, 열쇠 모양, 동물 모양 등 자물쇠가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기란 이처럼 비밀스러운 나만의 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를 쓸 때는 블로그 쓸 때만큼의 재미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독자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심오한 고찰을 장황하게 늘어놓든 술 먹고 잔뜩 감성에 취해서 뭐 같은 글을 쓰든 가타부타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오랜만에 글을 쓰면 오랜만에 오셨네요 하는 분들이 있지만 일기에 그런 게 있을 리가요. 까짓 거 오늘은 귀찮아서 좀 미룬다고 뭐라 할 사람이 없죠. 정리하면 일기에는 보상도 의무감도 없습니다. 저는 꾸준히 일기를 쓰는 비결로 자신이 독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써놓고 방치할 거면 반응이 없어서 일기 쓰는 습관이 얼마 가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성찰이나 인격적 성숙과 같은 이점도 반감됩니다. 반추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모름지기 인생이라는 것은 되새겨 곱씹을수록 더욱 의미가 진해지는 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기를 꾸준히 쓰고 싶다면, 그리고 일기를 통해서 더 나은 자신을 만나고 싶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한번 실천해보세요. 첫째, 주기적으로 내가 쓴 일기를 다시 보자. 둘째, 내가 쓴 일기에 댓글을 남기자. 셋째, 시간이 지난 후 내가 뭐라고 댓글을 남겼는지 다시 보자. 넷째, 그리고 또 댓글을 달자. 그때와 지금의 내 생각은 다를 테니 분명 가치가 있다. 다섯째, 본문과 댓글 탈의를 통해 내 생각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눈여겨보자. 제 일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댓글을 답니다. 잘했다, 못했다 평가도 해보죠. 특별히 마음에 드는 일기에는 좋아요도 눌러봅니다. 만약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고 상상도 덧붙여보죠.
10년 뒤에도 똑같이 생각할지 궁금하다며 다시 오겠다고도 댓글을 적어보죠. 그렇게 저는 일기를 살아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참고로 심리학에는 자기 연속성, 셀프 컨티뉴어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혹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가 얼마나 친밀한지 그 친숙함의 정도를 개념화시킨 건데요. 일기를 쓴다는 것, 그리고 일기를 통해서 나에게 댓글을 달고 자기 교류를 한다는 것은 자기 연속성을 높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일기를 쓰면, 그리고 댓글을 달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 자신이 교류하며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